자, 이제 가을철을 보겠습니다. 자, 가을철을 보면 추월지화, 가을달의 지화, 화는 성식, 성질이 쉬고 쉴식자, 몸도 휴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도 쉬고 몸도 휴식한다는 것은 이제 좀 화가 지금 좀 성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신유술 이때 오면은 가을철 오게 되면 화가 좀 성질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의 성질도 죽고 그 다음에 그 화의 그 몸 그 자체도 휴식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득목생즉. 그래서 화가 약하니까 뭐다? 화를 강하게 해주는 게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 뭐죠? 목이죠. 목생화로 해주고, 그죠? 목생화로 목이 생해주고, 그런즉 유 다시 있다. 뭐가? 복 다시 명지경 다시 밝아지는 경사가 있게 된다. 다시 밝아지는 경사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을철의 화는 휴식기에 들어가므로 화가 약해져 있는데 다시 이럴 경우에 목생화로 목이 생해주면 화가 다시 밝아지게 되고 그 말이죠. 우, 수, 극. 자, 수의 극제니까 화가 수에 의해서 극을 당하면 어때요? 수극화로 불이 꺼져 버리죠. 그럴 때 우수, 극. 수의 극제를 만나게 되면 난 어렵다. 면하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운멸지제. 운멸은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없어지는 재앙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 뭐예요? 화가 수극화, 수로 인해서 화를 극을 해버리니까 화가 꺼져 버리는 그러한 재난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수극화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화가 약하니까. 화가 강하면 물이 오히려 증발될 수도 있는데 화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가 공격을 하면 수극화에 의해서 화가 꺼져 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 그런 것을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토중, 토가 중하면 뭐냐면 토는 뭐냐면 화생토로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토가 강하면 토중이라고 했으니까 토가 많고 화가 약하면 뭐예요? 너무나 설기를 많이 당해버리죠. 우리 도설돼 있는 거죠. 설기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운을 빼가버리는 자기 기운을 빼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토가 중하게 되면 이 엄은 뭐냐면 가릴 엄자의 실식이에요. 기광 그 빛이 가리어져 버리고 쉬게 된다. 즉 뭐예요? 없어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가 왕하게 되면 화생토로 생해주는 게 아니라 왕한 토에 의해서 화가 강제로 설기를 당하다 보니까 즉 도설되다 보니까 화의 세력이 아주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자, 화가 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암이라고 그랬죠. 어두워진다 또는 뭐죠? 금음에 쓴다고 그랬죠. 어두워진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화가 어두워진다. 여기는 엄식이라고 썼죠. 가리어져서 쉬고 있다. 화가 토를 만나게 되면 기운을 설기당해서 그 빛, 광이 약해진다. 그게 지금 계속 토와 관련해서 일관된 이야기예요. 자, 금다. 금은 뭐냐면 화입장에서 뭐예요? 재성이죠. 화극금이니까 재성인데 자, 이게 우리가 보면 제다신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 약하고 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성은 많은데 화가 약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손상 기세 그 화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손상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다신약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 재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에 의해서 내가 다쳐요. 그렇죠? 그러다 이런 경우는 화가 가을철에 화는 약한데 금이 많으면 뭐예요? 금은 가을철이니까 뭐예요? 제철을 만나기 때문에 금의 세력은 아주 강해지죠. 그러니까 화가 화극금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오히려 본인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상기세 그 화가 그 기세가 손상 당하기 쉽다.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해있는 상태에서 화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좋죠. 자, 우리가 사주명략 강에서 내가 이 약할 때 요거를 생해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인성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였어? 목이라고 그랬죠. 목이 생해주거나 또는 뭐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 뭐죠? 비겁이라고 했죠. 비겁. 자, 인성으로 생해주거나 비겁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이 비겁 뭐예요? 화예요. 그러니까 화가 약할 때는 목이 도와주고 목이 생해주거나 화가 비겁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견화, 화가 화를 보게 되면 이 광위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빛날 위자니까 빛이 나고 종 비록 뭐만 한다 할지라도 첩견 거듭해서 본다 할지라도 이 필리 반드시 이롭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화가 가을철에 화는 약하기 때문에 거듭에서 화를 봐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다. 근데 화가 왕할 때는 거듭에서 화를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하니까 볼까요? 자, 화지 신유. 화가 신유, 아까 이야기했죠? 가을에 이르러서는 즉 화가 신유에 이르르면 신은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사절지 사절 죽고 끊어지는 그러한 위에 올라섰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유 목이 생지 목으로서 생하고 아까 있었죠? 목으로서 생하고 인성 그리고 이 비겁조지 비겁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비겁으로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비겁은 화가 되겠죠. 이렇게 도와줘야 화가 가을철에 화가 약하고 있는데 목이 생해주거나 화 비겁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목이 생지 비겁이 조지 또는 뭐 부도 똑같겠죠. 도와줘야 된다. 견수왕 만약에 수가 왕하다. 수가 왕한 걸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약했는데 그나마 수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꺼버리죠 이거를. 그러면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자, 면하기가 어려운데 뭘 면하냐면 이게 죽을 운자예요. 죽을 운다. 죽다. 죽을 면 운멸지우. 운멸은 뭐예요? 죽어서 멸 없어지는 지우 근심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말은 뭐예요? 수국화. 수가 왕하기 때문에 화는 약하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수국하면 불이 꺼져 버린다. 그 말이죠. 불이 꺼져 버린다. 그러니까 불 입장에서 뭐예요? 죽어 버리는 거죠. 운멸. 죽을 운자입니다. 운멸 죽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우환을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서운 책에서 말하되 뭐라고 했냐면 병임신위 자 병화가 임신위 신금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임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병화가 신금에 임해서 그 다음에 임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자 화극금이 해야 되는데 자 임수는 신금에 오면 뭐가 되죠? 생지가 되죠. 맞죠? 우리 12운성으로도 보면 임수의 장생지는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수가 굉장히 지하수를 만난 거 뭐죠? 소스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임수가 강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국화로 병화를 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획득하기가 어렵다. 뭐다? 연년 수명을 연장하기가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 입장에서 꺼져버린다 그 말이죠. 꺼져버린다. 원령이 인수다. 그러면은 예컨대 이제 병화 입장에서 원령이 인수면 뭐가 있어요? 인묘가 되겠죠. 인묘. 그러게 되면 즉 안부존영 편안하고 부자이고 그 다음에 존귀하고 영화롭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죠. 편안하고 부자고 그 다음에 존귀하고 영화롭다. 그렇죠? 인성이 오면 뭐죠? 병화가 힘이 있어지죠. 거기에다 신금이 있으면 뭐예요? 재성이죠. 거기에다가 임수가 오면 뭐예요? 관이죠. 물론 살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강해버리면 신금이 재물이고 편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수가 편관이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돈도 있고 평안하기도 하고 존귀함도 있고 영화로움도 있다 그 말이죠. 병화, 불파, 임수. 병화는 임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래는 왜냐하면 임수는 큰 호수에 태양이 이렇게 뚝 떠 있다. 병화가 태양이니까요. 그럼 바짝바짝 빛내진다고 그랬죠. 서로 떨어졌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는 임수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임신이 신금에 임하게 신이 신금 자리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신 쇠 기세약 본신 기세. 자, 이 병화의 어때요? 기가 쇠약해지고 파 두려워해요. 극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신금은 임수의 장선이 되다 보니까 임수가 굉장히 힘이 세져요.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말이죠. 토다 엄광. 토가 많으면 가릴 엄자에 빛광자니까 토가 많으면 자, 이 이 화가 있는데 토가 많으면 화생토로 생해주긴 하지만 빛을 다 빼나가는 거죠. 화의 본성은 뭐예요? 밝음인데 그것이 설기당하니까 뭐예요? 약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명등 빛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 빛이 가리어진다. 이제 가릴 엄자니까요. 그래서 희미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고 금다. 금이 많으면 손세. 자, 금이 많은 화 입장에서 금은 뭐다 아까 이야기했죠?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에서 좋아야 되는데 화가 약하니까 뭐예요? 금에 치여요. 재물에 치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화의 기세가 꺾인다 그 말이죠. 손상을 입는다.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마음고생이 된다. 기약 고야라. 기가 약한 까닭에 그렇다. 기가 쇠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본적으로 뭐다?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명약강에서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사람은 자, 극제. 재성은 뭐죠? 내가 극을 하고 그 다음에 관살은 내가 극을 받아요. 그렇죠? 관살은 그 다음에 식상은 뭐죠? 내가 생해줘요. 내 기운을 빼내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재성, 관살, 식상은 뭐죠? 내가 강하고 봐야 돼요. 유일하게 내가 조금 약해도 된다. 너무 약한 게 아니고 좀 약해도 된다는 건 나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성의 경우만 내가 좀 약해도 되지만 나머지 재성, 관살, 이 식상 다 뭐예요? 내가 기운이 있고 봐야 이거를 통제가 된다 그랬어요. 재물도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재물도 통제되고 내가 이 힘이 있어야 관살 나를 극하는 조직에서 살아남거나 직장에서 살아남거나 뭐 여러 가지 나를 극하는 것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내 재주를 뽐내는 것도 다 뭐야?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가 약한 까닭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삼추. 자, 가을 새 계절에 금신은 병령한다. 금신이 병령한다. 월령을 장악하죠. 그래서 제왕 신쇠. 화 입장에서 신유는 뭐냐면 재성이에요. 재성인데 가을철이니까 금이죠. 그래서 금이 이 월령을 장악하므로 이게 화가 금을 녹이기가 쉽지 않아요. 화는 약하죠. 가을철이니까. 그런데 금은 가을철이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왕한 금을 누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왕, 재성이 왕하고 신세, 이 일주는 쇠약하다. 그러면 일주를 뭐게요? 생해줘야 되겠죠. 또는 도와줘야 되겠죠. 생해주는 뭐죠? 인성이죠. 인성은 뭐죠? 목이죠. 자, 도와주는 건 뭐죠? 비겁이죠. 이 부는 비겁이에요. 그 뭐죠? 화는 화니까 화가 되겠죠. 목이 생해주거나 화가 도와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다견 봐야 된다. 비겁 방신, 비겁이 방신 일주를 도와준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방신 돕는다. 그러니까 비겁이 뭐예요? 화죠. 그래서 비겁은 뭐죠? 재물이 많아요. 나 혼자는 컨트롤 안 돼. 그런데 내 형제들이 와가지고 나랑 힘을 합쳐가지고 재물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나눠 가지면 어떻게 해요? 좋겠죠. 나 혼자 하다가는 재물 하나도 못 갖는데 형제들이 와서 힘을 도와줘가지고 재물을 나눠 차지해서 그걸 나눠 갖는 거는 내가 혼자 재물을 못 갖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분재왕 지세. 자, 재물이 왕한 그 세력을 나누은 것이 오히려 위유리하다. 위유리.
오히려 도리어 유리하게 된다. 혼자서 약해가지고 재물을 못 차지할 바에 형제들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즉 비급 방신, 비급 방신이라고 했죠. 비급이 나를 도와서 그 왕한 재물을 나랑 쪼개어서 나눠 갖는 것이 도리어 더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그 말이죠. 범, 무릇 신약자, 신약한 사람은 살왕, 칠살이 왕하면, 칠살은 뭐야? 내 입장에서 살은 나를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견딜 수 있어 없어요? 약하면 못 견뎌요. 그럴 때는 필수용인, 자 인성을 쓴다. 자 인성을 쓰는 건 뭐냐면 인생아도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살인상생되는 거죠. 칠살의 기운을 인성이 빼요. 그렇죠? 칠살의 기운을 살인상생,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그 인성의 키운 힘으로 인성을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극을 못하게 하고 이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왕, 칠살이 왕한데 필수용인, 반드시 인성을 써서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제가 왕할 때는 필수용급, 아까 비급이라고 쓴다 했죠. 나왔죠? 자 비급으로 나눠서 재물을 나눠간다 했죠. 비급 방신 분제왕지세, 그렇죠. 그래서 재성이 왕할 때는 반드시 겁제를 써서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정질이 정해진 이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뭐 꼭 공통모감이 아니라도 이미 사주 명리학에서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뇌가 기본적으로 신강해야 되는데, 뇌가 기본적으로 신강해야 되는데 약할 경우에 자 칠살이 오면은 뭐다? 나를 극을 해요. 그럼 내가 약해요.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가을철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가 오면 그렇죠. 가을철에 화가 여기서 지금 그런 거죠. 화가 오면 당할 수. 그때 뭐가 와야 돼요? 인성이 와야 돼요. 인성. 그래서 인성은 뭐죠? 목이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살인 상생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칠살이 왕할 때는 그 인성이 와서 살인 상생으로서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나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야 좋다 그 말이고, 만약에 이제 재성이 왕할 때는 뭐냐면 재성은 금이죠. 금일 때는 나를 도와주는 화가 와야 되는 거죠. 비겁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서 그 재물을 차지해서 재물을 나랑 나눠 갖는 게 반이 유리, 오히려 유리하다 그 말이죠.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명쾌해집니다. 특별하게 뭐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